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뒤에 12월 3일 기준으로 이제 치면은요, 이제 2주 정도 지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선동, 카드라, 뉴스가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탄핵 소추했고요. 이제 탄핵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마어마한 지금 그 루머, 소위 말해서 그 근거가 없죠. 확인되지 않은 유비 통신을 지금 마구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말이죠. 저게 말이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고, 김건희 여사가 또 성형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국민들과 유리시키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요. 온갖 공작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선관위 그 연수원이라고 수원에 이제 큰 건물이 있거든요. 한 동도 아니고 여러 동입니다. 거기에서 그날 계엄 선포가 있던 날 계엄군이 들어갔습니다. 충격적이죠. 계엄군이 국회를 보통 장악하고 KBS 같은 이런 이제 공영방송을 먼저 장악하는 게 이제 통례인데 말이죠. 계엄을 이제 내릴 경우에는 국회는 형식적으로 갔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몇 가지 않았어요. 계엄군이.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은 계엄군이 간 곳이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거기보다 더 많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수원에 있는 연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입니다. 자, 이거를 최초 이제 보도한 곳이 시사인인강 거기죠. 이 시사인은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이제 좌성향이죠. 좌성향. 주진우 아시죠? 국회의원 주진우 말고요. 그 소위 이제 좌빨 그 주진우. 예전에 그 낙검수 멤버 중에 주진우가 있던 곳, 지금도 아마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주진우는 거기 기자로 있었죠. 시사인에. 자, 그래서 그 성향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는 그 언론사인데 거기서 최초 보도를 했었죠. 최초 보도.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후에 그 어떤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보도가. 그게 내용이 뭔가 하면 연수원에 9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 그들을 감금했다라는 거거든. 그들을 감금했다. 이거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진짜 검색하게 되면 아무런 뉴스가 없어요. 그냥 연수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만 나옵니다. 네이버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검색했더니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날 계엄이 있는 그날 이런 일이 있었죠. 12월 3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 감금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는 지금 현 시점에서요. 완전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정황은 충분히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이 원래 이것을 처음에 터뜨렸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끄집어냈어요. 시사인에서 먼저. 특종이죠. 특종.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선관위 관계자와 민간인 등 약 90여 명이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계엄군에 의해서 감금된 정황이 확인됐다. 문상현 기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이날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투입된 병력은 그 맞은편 국립농업박물관 주차장에 대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고요. 박물관 주차장과 연수원 간 직선거리는 300m 정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수원 선관위 연수원 맞은편 국립농업박물관 CCTV 화면과 차량 출입 기록을 보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뒤 4일 새벽 1시 27분 경찰차 한 대가 진입을 했고 1시 28분 미니버스, 1시 31분 대형버스, 1시 33분 대형버스 총 석 대가 농업박물관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카니발, 스타렉스, 루비콘, 스파크 등 지프와 SUV 차량이 잇따라 진입을 했습니다. 오전 2시 8분에는 구급차가 출입한 기록도 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탄 버스는 1시간가량 주차장에 머무르다 오전 2시 19분에서 21분부터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연수원에 투입된 계엄군과 경찰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의원들을 체포한 뒤 수원 연수원에 감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전산 서버를 압수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선관위, 연수원은 정보 전산 시설이 없는 숙박 시설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지금 뽑은 거예요.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며칠 전에 이제 이 기사가 나갔던 거죠. 나갔습니다만 그 후에 그 어떠한 보도가 지금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이 사정이 알려진 것은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라고 있죠. 사성 장군 출신이죠. 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이런 어떤 정보를 흘렸죠. 12월 3일 밤 계엄군과 경찰이 출동한 선관위 관련 기관들 중 영영 연수원에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됐다. 계엄군은 연수원의 3공수여단 130명과 방첩사 60명 등 총 190명,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는 3공수여단 141명과 정보사령부 10명, 방첩사 27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수원연수원에 100명, 과천청사에 94명을 배치했다.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연수원에 가장 많은 군과 경찰이 투입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를 어쨌거나 시사위원회에서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게 단독 기사로 지금 나갔는데요. 그 후에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언론조사 기관도 이걸 받아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관위, 제가 검색할 때 선관위 연수원 90명이라고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요 위에 상단에 선관위 연수원 90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쭉 보시면요. 다음 단독, 이거는 시사인 기사 그대로 받은 거죠.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이 감금되었다. 요게 이제 그 뉴스고요. 이제 DC 인사이드 갤러리 이런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걸 이제 다루기 시작하죠. 일베도 다뤘고요. 그 밖에 다른 어떤 수없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 언론에서는 정식적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서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계엄 때 90명 감금 쉬쉬 왜? 처음에는 이게 저들에게 대호재인 줄 알았죠. 대호재. 국회의원들을 거기 감금한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너무도 우습게 그냥 계엄 해지 요구하자 바로 계엄 해제해 버렸잖아요. 국회의원 누구 한 사람 트럭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구타당한 사람도 없고 누구도 고난 뭐 당한 사람 없습니다. 막지도 않았어 아예. 그러니까 그 국회에 봉쇄하려는 의지 자체가 약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뭐 군인들이 뭐 이렇게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기보다는요. 성동격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치는 척만 했고 실상 노리는 것은 따로 있었다. 노림수는 따로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자 사건을 보면서요. 이번에 이 계엄을 통해서 노렸던 것은 목적했던 것은 중앙선관위의 서버일 수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 연수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수원. 자, 정식 뉴스는 아니지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 같은 이런 데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십시오. 123 계엄, 12.3 계엄, 선관위 연수원 90명 감금 중 10명의 민간인. 이들은 누구냐? 자, 그 밑에 선관위 연수원에서 12월 3일 중국 국적자 90명 체포, 현재까지 구금 중. 자, 이게 이제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그 선관위 연수원에 머물렀던 90명이 중국인이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동안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게 중국이죠. 중국인들. 중국이 뒤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드디어 이제 뭔가 지금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요, 서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버는 이미 포렌식을 했거나 이미 과거에 이미 다 다운로드 받았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어느 특정한 상황 속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거나 미루고 있는 것이지 진짜 핵심적인 이슈는 요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하는 언론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대특종이잖아요. 제가 기자라도 이거는 뭐 모든 걸 만사 제쳐놓고 뛰어갑니다. 이걸 제가 밝혀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90명의 중국 해커, 이들은 누구냐? 중국 해커? 중국 해커가 90명이 거기에 있었다? 중국 해커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여론 조작하는 부대들이죠. 선거 조작, 여론 조작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부정선거의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투표함을 갖고 뭐 이렇게 표가리를 했다거나 통가리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표를 이렇게 바꾸는 것, 그리고 투표통을 통째로 바꾸는 것 등등 해서 그런 이야기도 지금 없잖아 있었잖아요. 그것을 했던 조직이 선관위 내부에서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외부에 누군가하고 연결이 될 텐데 이들이 아닌가. 그 장수가 이 선관위 연수원이 아닐까. 이런 지금 추측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선관위 연수원에서 90명 감금 뉴스,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랄 뉴스잖아요. 특히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저쪽 민주당이라든가 그들에게는 이거는 대호재거든. 이것보다 더 좋은 뉴스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회의원 감금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몰아가면은 딱 맞는데 왜 그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언론은 왜 이걸 보도를 안 할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기가 막힌. 시사인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스몰, 아주 뭐 언더그라운드, 언더독이잖아요. 그런 작은 언론사에서 저걸 다뤘다. 그리고는 그 누구도 다루지 않고 있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당일 선관위 90명 감금, 민주당은 침묵, 찔리는 이유는 선관위 연수원 당일 90명 감금 사실 숨긴 선관위. 너희는 누구냐?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일보가 여기 2주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계엄군 297명 선관위 덮쳤다. 이런 뉴스는 나갔지만 연수원 이야기는 이 당시 없었죠. 연수원 이야기가. 자, 이게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거대한 흑막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자, 이걸 또 보고요. 요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제가 검색을 해본 건데요. 검색을 할 때 선관위 연수원 90명 감금이라고 아예 감금을 넣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랬더니 아직도 뭐 나타나는 게 전부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핑크 클로버 블로그 같은 이런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이걸 다루는 거죠.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선관위 연수원 90명 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고 이건 거대한 흑막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흑막은요 절대적으로 민주당이라든가 저쪽 세력에게 불리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초 카페 파리쿡에서도요 12월 3일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 민간인 90여 명 감금 정황. 이곳은요 처음에 저들은 계엄군이 어떤 난폭한 행위, 야만적인 행위를 할 것으로 보고 이런 뉴스를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 뜨거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완전히 판 다 뒤집힌다. 바로 그 이슈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면요. 지금 추론이 좀 필요한데 그 90명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90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아니에요. 설령 그 직원이 있다 손 치더라도 몇 명 안 될 겁니다. 나머지 누구냐라는 겁니다. 거기 한국인이 거기 가 있기는 정말 힘들어요. 선거철도 아닌데 왜 거기 가 있습니까? 비밀스럽게 뭔가 작업하는 사람들이 거기 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중국 해커 이야기가 나온 게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연결되는가 하면은 그 코로나 시절에 말이죠. 문재인이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중국에 대해서는 차단을 안 했잖아요. 통제도 안 했고 거의 그 검역 자체를 거의 안 했어. 중국이 사실 코로나의 진원지고 가장 위험한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 이 해커들이 대거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비밀리에 쓱 들어와서 아무런 검역도 받지 않고 아무런 검사도 받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로 해서 선관위 수원 연수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틀을 잡았다. 그들이 바로 중국이 키우고 키운 정예 해커 부대다. 해커들이다. 이들 90명 정도가 해커가 지금 들어와 있으면요. 대한민국 선거라든가 여론 조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이거는 오직 수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거를 윤 대통령이 이번에 그 단서를 잡고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증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놀라운 것은 그 90명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에? 몰라요, 지금. 그들을 체포해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오리무중입니다. 90명 이야기는 확실히 팩트로 드러나 있는데 그 90명이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조사받느냐, 조사 끝났느냐, 진짜 그 사람들이 중국인이냐, 해커냐, 이런 이야기가 거대한 의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이게 납득가는 이야기들이죠.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가만히 있습니다. 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금 계엄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일 중에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놀라운 뉴스는 이거거든요. 이거라고요, 사실은.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반격,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자료, 충분히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때 그 서버를 틀었다, 서버를 이제 포렌식했다, 거기 내부의 내용을 다 알았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여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90명을 그때 데리고 가서 어딘가 모처에 지금 감금하고 있는, 감금이라기보다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완전 뒤집히는 거죠. 뒤집히는 거고요. 어쨌거나 너무도 이거는 미스테리합니다. 민주당이 저 가만히 있을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이거 분명히 저들이 지금 입 닫고 있는 것은 뭔가 지금 찔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여기 대반격 카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걸 뒤덮기 위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죠. 빨리. 그렇지만 이건 너무도 석연치 않고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이 똥줄 타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대사건이 지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내국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선관위 직원 몇 명에다가 나머지는 외부인일 것이다. 그 외부인은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들은 해커들일 것이다. 이게 대체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금 언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여론 조작, 그리고 선거 조작, 그것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친중 정부, 친중 정치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죠. 정말 무섭습니다. 조중동은 왜 여기 가만히 있습니까? 언론사의 형이상요,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잘합니다. 다만 보도를 안 하고 취재를 안 하는 것뿐이죠. 그것처럼은요, 이번에 이 부정선거도 드디어 어떤 수면 위로 한계점에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어렵다 그러죠. 여기서 이 돌파구만 열게 되면은 그야말로 뒤집어지겠네요, 정말. 자, 누리 PD의 김준희였습니다.